안녕하세요. 벌써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서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서식이라 했을 때 사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어보신 단어이실 건데, 일단 제가 서식 관련해서 예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 아마 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발급 신청서를 아마 작성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관공서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뭐 가령 보험회사 가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때도 이런 서식을 작성하고요. 아니면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대출한다든가 이럴 때도 이런 서식을 요구하잖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공공기관에서는 많은 서식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 행정사 업무 중에서 많은 업무 중 하나가 이런 서식을 대신해서 서식을 받아서 대신 작성해서 제출하는 일이 좀 많죠. 자, 그래서 서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관련해서 영 제26조에 보면 서식의 제정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다. 그러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일단 서식을 만들어서 사용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 제가 예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등록 발급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식을 만들어서 딱 정해진 형태로 작성하도록 만들어 둔 거죠. 그래서 서식의 뜻을 한자어를 좀 찾아보니까 문서서의 법칙이라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폼이죠. 폼. 그래서 밑줄 그 내용 보시면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업무와 관련해서 행정상의 필요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도안한 일정한 형식의 형식 또는 그 업무 용지가 서식이다. 그리고 서식에는 상자형, 비상자형, 상자는 요 밑에 이제 네모 모양이죠. 그리고 비상자형 네모가 없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합 문서 형태인데, 기합 문서 형태는 공공기관에서 만드는 말 그대로 공문이죠. 공문 형태죠. 이거 제가 뒤에서 좀 예시 다른 걸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합 문서 형태로 이용해서 글씨의 크기나 항목 간의 간격, 그리고 기재할 여백의 크기 등을 균형 있게 조절해서 사용하기 편하도록 정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이죠. 자, 그리고요. 영제 27조에 보면 서식의 제정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 편람, 행정 업무 운영 편람에 보면은 법령 서식과 그리고 일반 서식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영제 27조에는 명확하게 이게 법령 서식이다, 그리고 뭐 일반 서식이다라고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27조 1항에 보시면 다음 각호의 서식은 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법령이 뭐냐? 아마 행정학이나 행정법을 공부하신 분 다 아실 텐데,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그리고 총리령, 부령, 여기까지가 법령으로 불리고요. 뭐 자치법규로 가면 이제 조례나 규칙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법령서식이라고 편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뒤에 이제 단서를 좀 볼게요. 다만 법령에서 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와, 그리고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시나 훈령, 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고시나 훈령, 예규를 갖다가 우리 행정규칙이라고 해요. 행정규칙. 얘들 행정규칙이고,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법령으로 하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은 행정규칙으로 정해라라고 돼 있고요. 그러면 제 1호 볼게요. 그 다음에 이 제 1항 1호는 대체 어떤 내용이냐?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기재하는 사항으로 정하는 서식인데, 제가 그 자동차 등록증 하나 가져왔어요. 자동차 등록증도 아마 자세히 보시면은 이 서식 적게 서식. 별지 제1호 서식이라 되어 있죠.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 일단은 내가 나의 어떤 소유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등록증도 대표적인 서식이고, 그리고 뭐 권리도 있지만 사실은 의무도 있어요. 자동차 관리법에 보면 신규 등록이라고 해서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이 신규 자동차 등록을 또 신청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신청해서 자동차 등록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한번 보니까 행정사 업무 중에 자동차 등록 대행 업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저도 행정사 업무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행정사가 업무를 할 수 있는 영역 중 하나가 되겠죠. 2호 볼게요. 2호는 인가, 허가, 승인 등 민원에 관계되는 서식인데, 이 서식은 제가 예시 가져온 거는
우리 이제 행정사를 이제 하셔야 되니까 행정사 혹시 법인을 한다면 행정사 법인 설립 인가 신청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접수 번호, 접수일, 또 처리 기간 언제 14일까지 14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고 명칭과 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기입하고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런 거 적고요. 구성원이 누구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분 사무소는 어디 있는지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렇게 행정안전부 장관 귀하해가지고 이렇게 이 행정사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죠. 역시나 서식이고 거기 밑에 보시면은 업무 처리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간단한 이제 그림으로 하나 이제 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행정사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는 행정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서식으로 정해져 있죠. 시행규칙은 이제 불령이죠, 불령. 그다음 3호인데 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서식 중에 중요한 서식. 근데 이게 뭐 예시가 정확히 매칭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밑에 예시를 가져온 건 사실은 앞서 이제 기한문 형태의 서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한문 어떤 거냐면 공공기관들 사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행정기관 사이에서 이런 그 신청을 할 때는 뭐 공무원이 가가지고 마치 일반 민간인처럼 가가지고 신청서 써가서 제출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 공문을 기한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결제를 받아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 형태로 이제 신청하는 거죠. 근데 그걸 보낼 때도 반복적으로 하는 공문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서식 형태 서식을 만들어서 그 서식에 따라서 공문 보내라는 거예요. 그 A 기관에서 이 서식에 맞춰서 작성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다 이제 결제 과정 거치겠죠. 결제해서 이제 B 기관에다가 이렇게 보내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 가져온 예시도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관인 관련 관인을 등록을 신청해야 되죠. 관인 등록 신청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그 단위 신청을 해야 되는 A 기관 공무원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서식 신청을 써가지고 제출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결제를 받아서 공문을 보내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관인 등록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신청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기한문도 이렇게 딱 폼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뭐 여기 예를 들어서 관인 등록 신청에 표기를 하고 관인 명칭 쭉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딱 결제해가지고 보내면 되는 거죠. 일반 민원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서식을 사용할 일이 당연히 없어요. 당연히 없고 공무원들끼리 사용하는 서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이제 일반 서식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법령으로 정한 서식 이해 서식을 일반 서식이라고 부르고요. 행정 규칙이죠. 고시나 훈령, 예규 등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행정 규칙으로 부르고요. 예시만 하나 그냥 간단히 가져왔는데 관세청 납세자 보호에 관한 훈령으로 이제 서식을 정해놓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위촉장. 기하를 관세청 납세자 보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런 위촉장도 서식으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마이너한 부분이다 보니까 훈령으로 만들어 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서식 설계 일반 원칙인데 일반 원칙은 사실 우리가 뭐 상식적인 거나 아니면 제가 앞에서 그 사례 보여드린 거를 보시면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028조 제1항을 보시면 기입 항목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계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글씨 크기, 그 다음에 항목 간의 간격이나 적어 넣을 칸의 크기 등을 적절하게 잘 해야겠죠. 너무 좁으면 보통 저는 좀 글씨가 커서 그런가 제가 서식에다 뭐 적으려면 항상 좀 칸이 좀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적당하게 잘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 쉬운 용어를 사용하게 되겠죠. 쉬운 용어고 그리고 불필요한 항목까지는 다 넣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서식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사용해야 되고요.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세 번째, 0 제28호 3항에 보면 기한문 겸용 설계를 했는데 시행문 겸용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기한문과 시행문은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서식 자체를 기한문과 시행문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생산 등록번호, 접수 등록, 수신자, 시행일 및 접수 등의 항목을 넣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서식을 만들 때도 일반적인 공무원들이야 뭐 이렇게 기한문의 말 자체도 알겠지만 일반 민원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여기 보신 것처럼 별도의 기한문 형태가 아니라 여기 있죠. 네, 이런 것처럼 이 자체로서 서식 이 기한문이 되게끔 만들어라라고 돼 있고요. 다시 돌아가서
네 번째요. 서명 또는 날인의 선택적 설계. 법령에서 서식에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구체적으로 또 꼭 날인을 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지 않으면 서명이나 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사실 우리 위에도 다 예시가 있었죠. 어디 있지? 여기 있네, 그죠? 그래서 서명 또는 이잖아요. 서명 또는 날인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아마 이거 되게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건데 실제로 이제 딱 그림을 보여드리면 아 저거 하고 바로 아시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또 조금 멀지만 다시 돌아가서 영제 28조 5항에 보면 행정기관의 이미지 제고 노력에서 서식에는 가능하면 행정기관의 로고나 상징, 마크, 홍보 문구 등을 표기해라. 그래서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사실은 이거는 일반적인 민원인들이 쓴 서식에는 잘 없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 공무원들 주고받는 기한문에는 보통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 행정자치부 로고와 홍보 문구 이제 있는데 기관 명이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여기 이제 좌우 위에다가 막 적어놔요. 그래서 여기 행정자치부 로고고요. 그다음에 홍보 문구. 최근에 이제 과거죠. 과거에 이제 도로명 주소, 지금은 이제 도로명 주소 다 바뀌었잖아. 사실은 이제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뀔 때 행정안전부에서 그걸 주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엄청 홍보를 많이 했어요. 하자고 대외적으로 했지만 대내적으로도 공공기관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홍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래서 공문을 보낼 때마다 이런데 딱 이렇게 표시를 하죠. 알려주기 쉽고 찾아가기 편한 도로명 주소를 적어놓고 오른쪽에는 정부 3.0인데 이때 정부 3.0이라는 용어를 보시면은 사실 먼저 저는 이제 공직 있을 때니까 박근혜 정부 때 정부 개혁이었어요. 약간 슬로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슬로건이 정부 3.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문을 보자마자 아 이거 박근혜 정부 때구나라고 저는 이제 쉽게 바로 알아봤죠. 어쨌든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영제 28조 제6항에 보면 민원 서식의 설계인데 민원 서식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민원 업무의 처리 흐름도 처리 기간 그리고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지 등을 표기해야 되고요. 음성 정보나 영상 정보 등을 수록하거나 연계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다 있는 저 서식은 못 찾았고요. 제가 일부 있는 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게 어디에 있냐? 아까 보셨던 그 행정사 법인 여기 있죠. 여기 보면 행정사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여기 있죠. 그림 있죠. 처리 절차 어떻게 되는지 딱 적어놨죠. 그리고 아까 처리 기간 이런 것들 다 명시해 놨죠.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포함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이 영에는 없지만 편람에 추가로 있는 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고 이렇게 좀 추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는 대신에 생년월일 이걸로만 쓰고 여기 보면 이제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쓰지 말고 생년월일 쓰고 등록지 기록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원조회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등록 또는 등록 기준지란을 설치해서 침해 설치해야 되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사실은 이제 여기 예시도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편람에 예시를 가져온 거거든요. 성명이나 주소 생년월일 하면은 딱 누군지 알잖아요. 이게 개인정보예요, 개인정보. 그래서 사실 이 서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년, 주소, 이름 딱 알면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서식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식의 어떤 예시로서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영 28조 제7항에 서식에는 행정안전 불용을 정한 바에 따라 용지의 규격 등을 표시할 수 있게 돼 있죠. 역시나 앞서 이제 예시에 있는데 저기 찾아가 보면 여기 있죠. 앞서 이제 행정사 법인 설립 관련해서 210mm 곱하기 297mm 이거 A4 용지 사이즈죠. 그리고 일반 용지면서 69g 제곱미터당. 아마 좀 두께가 그리 두꺼운 종이 아닐 거예요. 이래서 이 오른쪽 아래에다가 용지 규격을 이렇게 대부분 다 기입이 돼 있어요. 자, 이런 거고요. 그리고 해당 내용에서 좀 구체적인 시행 규칙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서식에 용지의 규격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은 해당 서식의 우측 하단에 표시한다. 아까 딱 A4 용지 있었죠. 아까 그 행정사 법인 관련해서 법인 신청서는 자 그래서 182에 257이고 그다음에 보통 이게 구렘수가 높으면 두꺼운 종이에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무게가 나갈수록 당연히 더 두꺼워질 테니까 자 이게 다 표시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편람에 추가로 적은 거 이렇게 제가 밑줄 그어서 가져왔는데 서식의 재원표기인데 첫 번째 용지 규격. 서식에 사용된 용지 규격은 A4를 기본으로 하되 뭐 저도 거의 A4밖에 안 쓴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국 산업 표준에 따른 A열 또는 B열 용지를 사용한다. 그리고 다만 증류표 또는 컴퓨터에 한 기록 서식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에 적합한 규정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아마 자동차 등록 그 증은 A4 사이즈가 아닌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네요. 여튼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지질 및 단위당 중량 결정 기준에서 용지의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은 서식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존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기재 방법, 복사 방법의 매수, 사용 빈도 등에 따라서 정하게 되어 있고요. 뭐 사실 상세하게 아실 필요는 당연히 없죠. 보통은 이제 오래 보관해야 되면 종이가 좀 두꺼워야겠죠. 그 다음에 0 제28조 8항에 보면 제1항부터 7항까지 규정한 사항에는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그 행정안전부령이 여기 밑에 있는 시행규칙이에요. 세부적 볼게요. 1항 제28조 제8항에 따른 서식 설계가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사 내용은 다 너무 많아요. 보실 필요 없고요. 뒤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만. 2항에 보시면 제1항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 서식의 경우에 이제 별표 5에 따른 큰 글자 서식 설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큰 글자 뭐냐? 말 그대로 글씨를 크게 적는 글씨를 크게. 그래서 별표 4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이제 세부적인 내용 다 보실 필요 없댔잖아요. 거기 보면 글씨 크기 기본적으로 10으로 되어 있어요. 10포인트. 10포인트 글자 얼마나 지금 딱 여기 적어놨어요. 제가 여기 10포인트로 적은 글씨예요. 그 다음에 별표에는 큰 글자 서식이랬죠. 큰 글자 13포인트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글자 크기 차이가 좀 쉬울게요. 글자 크기 차이가 여기랑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특히 이제 PC로 작성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큰 글자 서식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손으로 가서 이제 수기로 작성해야 되는 경우에 너무 이제 글씨 작아 버리면은 서식이 좀 작성이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글자 서식을 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에 대한 실제 할 수 있는 큰 글자 서식을 적용하는 이제 케이스가 나왔는데 상시적인 내용들이에요. 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서식에서 그리고 두 번째 오프라인 방문 이용 건수가 많은 서식. 오프라인 이용 건수가 많다는 것은 수기로 작성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 다수의 국민이 큰 글자 서식의 개편을 요구하는 서식, 국민들이 원하는 거. 네 번째, 그 밖에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큰 글자 서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일단 가능하죠. 그 다음 029조에는 서식의 승인 등인데, 서식은 이제 그 사용하는 기간이 쓰고 싶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고 서식도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0 제29조 제1항을 보면요, 행정기관이 제2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라서 법령으로 서식을 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28조에 따라서, 이제 아까 28조 내용 쭉 설명드렸죠. 28조 따라서 잘 설계를 해야 된다. 이 경우 서식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새로 만들 때는. 그 말은 뭐냐면 사실 기관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서식을 만들어 쓰게 되면 서식 자체에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좀 검토를 받아서 사용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승인해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서식은 이제 행안부 장관 승인이고, 서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 심사를 거쳐서 바로 변경은 할 수 있다. 만드는 거는 행안부 장관, 바꾸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서식의 승인기간 좀 정리를 했는데,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서식이죠. 법령으로 제정하는 서식은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건 행안부 장관이 승인한다. 그래서 당연히 승인 신청을 해야겠죠. 승인 신청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승인 여부를 정하겠죠.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하면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외하고요. 기타 이제 뭐 외교부 장관이나 각부 장관을 보통 의미해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그러니까 제정 아니죠. 바꾸는 거. 개정한 서식이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훈령이나 고시, 예규 등으로 제정 또는 개정한 서식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바로 승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대체 이제 또 소속기관, 또 오랜만에 행정하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속기관 말 잘 모르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국세청은 중앙행정기관이에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호 제2항에 따라서 국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되고요. 그 소관 사무의 분장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국세청장 소속하에 누가 있죠? 지방국세청을 두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지방국세청, 경기지방국세청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속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이죠. 지방자치단체는 뭐 다 아실 테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지방교육청들이 있죠. 교육청, 교육감 우리 따로 선출하잖아요. 자, 그래 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 훈련고시 예규 등으로 제정 또는 개정한 서식은 이제 단체 장이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승인을 하게 돼 있다. 영제 29조 제2항이에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서식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28조에 따라서 일단은 자기 자체적으로 잘 설계를 해서 이제 신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시행규칙 내용을 보면은 서식 승인의 신청 등이 있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영제 29조에 따라 서식을 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서식의 목록과 서식 초안을 첨부해야 된다. 이 말 딱 나와 있죠. 내가 이런 서식을 좀 이렇게 하고 뭐 제정할 거고 혹은 이제 개정할 건데 너네 우리가 좀 미리 만들어 봤어. 그래서 딱 보내는 거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의견을 내는 거죠. 그래서 승인 여부를 이제 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식을 승인한 기관은 서식 목록과 승인 서식 안을 그 서식의 승인을 신청한 기관에 통보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승인하는 기관이 보니까 별 문제가 없네. 오케이, 너네 사용해도 돼. 이렇게 하면서 통보해 준다는 거고요. 영제 29 제3항 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서식을 업무관리 시스템, 뭐 온나라 시스템이겠죠. 행정정보 시스템 등에 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서식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재 항목 또는 형식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요 내용이 아니라 아주 마이너한 이렇게 그 변경은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한 작고나 활자 크기, 용지 질 등을 변경하여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후 통보해서 승인을 가름할 수 있다. 그냥 이제 이건 마이너한 거니까 우리가 살짝 바꾸고 난 다음에 이제 통보를 해주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영제 29 제4항이 서식을 제정한 기관은 그 서식을 폐지했을 때에도 지체 없이 그 서식을 승인한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 A 기관이 이제 서식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B 기관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B 기관이 이제 승인해줬는데 A 기관이 이제 이거 안 쓸란다 이 서식. 그래서 이제 폐기할래 그때도 이제 승인해준 기관에 통보를 해주게 돼 있고요. 제29조 제5항 보면 제27 제1항 각호 외부 부문 본문에 따른 서식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서식을 제28조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그건 이제 아까 표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아니면 그 지방교육감이 되겠죠. 행정기관의 장이니까 그래서 정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제30조에 서식 승인의 신청이에요.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법령의 입법 예고와 동시에 제29조 1항에 따른 서식 승인의 신청을 바로 하게 돼 있다. 이게 법령 서식이니까 이제 만약에 서식을 바꾸려 하더라도 이제 법령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동시에 서식도 승인 신청을 하게 됐다는 거고 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영제 30조 제2항인데 둘 이상의 기관 업무에 관계된 서식은 관계 기관 간 사전 협의를 거쳐서 승인 신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하나 기관에 독점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이 같이 쓰는 경우 있죠. 관계 있는 경우. 영제 31조 서식의 제공인데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소관 업무와 관련된 서식을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이 편리하게 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 제가 애시드렸던 서식들 있죠. 전부 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법제처 국가정보센터는 법령정보센터는 우리 현행 이제 법령뿐만 아니라 이제 서식이나 별도로 다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행정사 업무를 잘 하시려면 지금도 아마 알고 계실 텐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그 법령명이나 서식명을 치시면은 다 확인이 가능해요. 자, 이제 이번 두 번째 강의 마지막 부분이 될 텐데 영제 32조 서식에 해당 국가의 언어의 병기 등이 있어요. 제 공간의 장은 제 공간에서 사용하는 서식에 그 국가 언어를 함께 적어 사용하거나 그 국가의 언어로 번역한 서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영어로 이렇게 하다 보이죠. 비자 사증 발급 신청서. 그래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사증 발급 신청서는 보면 이제 한글도 있고요, 영어도 병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역청 영사 여기 이제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딱 업로드를 해놨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서식 관련돼서는 제가 다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제가 영상을 좀 자주 업로드하고 하려면은 좀 사실 많은 분들의 어떤 그 관심이나 뭐 이 좀 요구가 있어야지 제가 좀 더 압박을 느끼고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제가 첫 관인 관련 영상 때도 뭐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로 뭐 주변에 이제 행정사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커뮤니티에 저희 변호사님과 같이 하고 있는 저희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저희 그 사무 관련 영상들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시면 제가 좀 더 힘을 내서 영상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좀 고민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기한문 작성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공무원들이 신규 공무원들이 좀 배워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어떻게 할까 조금 고민 중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 온나라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작동하는 부분이라서 PC를 보면서 하면은 제일 쉬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용인데 근데 사실 글로만 보시면 너무너무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는 내용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뭐 가급적이면 실제 그 온나라 그 기한 시스템 안에서 제가 그 화면을 좀 제가 또 그림 파일로라도 제가 이렇게 실제 시스템은 외부에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 파일을 잘 만들어서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